네,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만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소환인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소환에 동행을 하셨습니다. 예.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혐의 입증에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데 예. 변호사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주었는데 용도 변경을 해준 동기가 박근혜 정부의 요청 때문이냐, 지인의 청탁 때문이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공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용도 변경 후에 민간 개발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하지 않아서 더 많은 동업 이익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 그걸 받지 않은 것이 손해를 끼친 것이다라는 것인데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부지 중에 국토부에서 공고하는 기준 25%보다 2배도 더 많은 53%를 이미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간 개발 사업 과정에 참여해서 동업 이익까지 더 받아냈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수익 착취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동업 이익을 받아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거나 성남FC 사건처럼 제3자 뇌물수수죄로 오히려 또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염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돈 한 푼 받았다는 증거를 못 잡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검찰 조사 전후로 해서 혹시 이 대표께서 따로 강조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조사받는 과정에서 복받치듯이 그냥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더니 오히려 삼자한테 이 땅을 팔 때 주거지 값이 아닌 녹지 값만 받고 싸게 팔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싸게 판 식품연구원 관계자, 그것을 승인해준 국토부 관계자가 범죄자지 왜 이재명을 상대로 이렇게 표적 수사를 벌이는 것이냐라고 이의 제기를 많이 하셨고 오히려 식품연구원 국토부 관계자들을 구두로 고발 조치까지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 백현동 또 대북송금 의혹을 또 이렇게 묶어서 추석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나오는데 예. 이에 대한 대응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그리고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이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장이 청구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걸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 앞서서 말씀을 네.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제1야당의 대표가 도망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미 관련 사건 포함해서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모든 참고인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멸하려고 해도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당연히 영장을 기각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변호인으로서 여러 사건을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 어떻게 이 사건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예. 또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있나 이런 궁금증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작년 가을까지 아무런 인연이 없었고 또 얼굴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님께서 제가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법조계 전반의 평가를 들은 다음에 아마 저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건 그런데 지난 16일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특별 보좌역 임명장 수여식이 사실 비공개로 있었다는 사실이 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또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보좌역들이 모두 이제 총선 출마가 예정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특보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특보 임명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의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걸 수여하느라고 한번 동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의혹을 가지실 만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의 뜻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 사실 검사 출신 정치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인데 예. 어떤 정치를 꿈꾸고 계시는지 좀 그 포부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그 민주당을 지키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제 그 고향 광산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도 그 상당히 한때 그 번성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발전이 그 낙후가 되어 있는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약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 역시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하죠. 지금은 윤석열 어떤 그 검찰 정권과 네. 잘 싸우려면 그 검찰의 특성을 잘 알고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량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를 오히려 발탁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박균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